네, 안녕하세요. 중수투자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오늘 이제 지수가 이틀 정도 좀 상승을 했는데 오늘 약간 조정 같은 그런 조정이 좀 나왔죠. 그리고 이제 5G 급등을 기다리며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외 증시가 나스닥 기준으로 2%가 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를 하신 그런 투자자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 테슬라 주식도 마찬가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나스닥 지수가 사실상 거의 이제 신고가를 치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굉장히 그 신고가를 향해 달리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시는 분도 계셨겠지만 사실 오늘 같은 날은 이렇게 따라서 장 시작부터 매수를 하기는 굉장히 좀 위험한 그런 자리죠. 왜냐하면 지금 바닥 대비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런 데서 사신 분들이 아직까지는 이제 손실 구간이었겠지만 만약에 바닥에서 매수를 시작을 했더라면 지금 굉장히 좀 수익권이었을 텐데 그런 수익권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차익 실현의 욕구가 크게 작용했을 만한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장 시작은 이제 1% 가까이 이제 시작을 했지만 결국 종가가 상승의 힘을 좀 이어나가지 못하고 이제 음봉으로 좀 끝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좀 마찬가지로 음봉으로 좀 끝나면서 조금은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근데 저는 이 조정이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통 이렇게 상승을 하고 조정이 이후에 한 20일선에서 다시 지지를 받고 오르는 모습이 좀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적당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은 여기서 바닥에서 만약에 사지 못하신 분들은 좋은 그런 추가 분할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 시작이 아주 좋았는데 이렇게 하락을 우리나라가 미국 시장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하락한 이유가 아무래도 새로운 확진자가 또 이제 발생을 한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장중에 뭐 아시겠지만 마스크 관련주들이 한 번 정도 이렇게 조금 한 5%, 6% 잠깐 올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나라 지수도 잠깐 좀 빠졌었죠. 다행히 이제 아래 꼬리를 달면서 어느 정도는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확진자가 조금 생기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아직 계속 우한 폐렴이 좀 퍼지고 있구나라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한번 이게 지수가 조금 출렁였는데 다행히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한 폐렴 자체가 예전에 지수가 한 2, 3% 그러니까 지수 자체가 굉장히 급락할 정도의 어떤 충격과 공포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조금 지나갔고 사실 이 우한 폐렴 자체가 어느 그 GDP 성장률을 한 0. 몇 %는 떨어뜨릴 수 있지만 지금 경기가 회복되는 그런 대세적인 그런 추세 속에서 이 완전히 추세를 꺾기는 좀 힘들다는 것이 어느 정도의 그 시장의 좀 컨센서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지금 증가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현재 24,000명 넘는 그런 확진자 수가 지금 발병이 됐고 사망자 수는 490명이고 회복된 사람이 910명이니까 회복된 사람이 훨씬 더 많긴 하지만 문제는 지금 이 확진자의 증가 추세가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기울기가 좀 꺾이는 시기가 와야 되는데 기울기가 꺾이는 시기가 아직은 좀 오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좀 문제죠. 그래도 좀 한 가지 위안을 좀 삼아 보자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방역과 검역을 굉장히 좀 철저히 하고 있고 중국에서도 이제 도시를 폐쇄하면서 굉장히 우한 폐렴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게 한번 꺾이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또 빠른 속도로 꺾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희망을 가져보고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지금 사망자 수가 490명이나 되는데 현재 지금 다른 지역에 이제 동그라미를 클릭을 해보면은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 그리고 회복자 수를 볼 수 있는데 다른 지역들은 사망자 수는 사실상 거의 없어요. 보시면은 다른 지역에 한 뭐 250명이나 확진이 됐는데 사망자 수가 한 명밖에 없고 물론 여기서 더 이제 추가적으로 사망자 수가 나올 수 있지만 대부분 그러니까 지금 우한시를 제외한 지역의 그 사망자 수는 굉장히 적다는 것은 굉장히 좀 고무적인 일이고 그만큼 질병을 컨트롤을 잘 하고 있다는 거죠.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이 우한 그 사망 치사율 자체가 중국 외 지역을 통계를 내보면은 1%채 되지 않아요. 한 0.1%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사실상 우리가 이제 매년 겨울마다 겪는 그 독감 있잖아요. 그 독감의 그 치사율과 거의 다를 바가 없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한시에서 이렇게 사망자 수가 많은 것이 제 생각에는 이 당시에 의료 서비스가 굉장히 좀 열악했고 갑자기 환자들이 많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의료의 질이라든가 어떤 적절한 약들이
처방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사망자 수가 많이 생겼다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사망자 수가 우한시에서 많이 증가를 하겠지만 여기서도 이제 새로운 그런 병원이 지어지고 거기서도 관리가 잘 되면은 사망률도 올라가는 속도도 좀 많이 줄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가져봅니다. 이제 어제에 이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도 1200억 정도를 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순 매수를 해서 조금 그 이제 신용도가 다시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 해서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었는데 다행히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1000억 원 정도의 그 신용도가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감소를 한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피크가 5조 6천억이었는데 지금 5조 4천억대로 떨어졌으니까 단기간에 조금 한 1000억 넘는 금액이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신용이 같이 따라 올라오지 않는 것은 어느 정도 매물 부담은 조금은 덜 수 있는 그런 환경인 것 같고 그 이 신용을 보는 게 어딘지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금융투자협회라는 데 들어가셔가지고 그 왼쪽에 보시면은 뭐 예탁금이라든가 신용잔고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용잔고를 클릭을 하시면은 지금 유가증권 그러니까 코스피죠. 코스피는 근데 사실상 신용이 거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코스닥이 이제 신용 쪽에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코스닥만 잘 보면 되는데 신용잔고를 또 그래프로도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주황색 점들이 신용잔고의 그 변화 추이인데 보시면은 예전에 2018년도에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다가 한 번씩 툭툭 떨어졌죠. 툭툭 떨어지고 최근에 계속 이제 올라왔는데 여기서 더 이제 떨어지진 않고 계속 올라오면서 약간 좀 우려스러운 면이 있었는데 다행히 지금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그나마 조금은 위안이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좀 독특한 그런 모습을 보였죠. 이제 당연히 장 초반에는 반도체랑 2차전지 섹터가 굉장히 시가를 갭으로 띄우면서 시작을 해가지고 좋은 모습으로 시작을 했는데 장 중반 후반을 지나면서 이제 대부분의 종목들이 음봉을 그리면서 특히 이제 장비주들 같은 경우들이 뭐 유니테스트라든가 뭐 유니생 같은 그런 종목들이 좀 음봉을 그리면서 떨어졌고 최근에 이제 강했던 비메모리 관련주들이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약간 차익 실현 물량이 조금씩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물론 여기서 당연히 끝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컨퍼런스 콜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020년 1분기 실적은 아주 뭐 기대만큼 아직 뭐 디램 가격이 확 올라오는 그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아주 뭐 실적에 두드러진 개선은 조금 기대하기 힘들다 약간 이런 톤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반도체 주들이 한 몇 달 동안 굉장히 강했는데 여기서 이제 계속 치고 나가서 다시 신고가를 그리면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동력이 필요한데 약간 그 동력은 조금은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반도체 장비주들에 비해서 5G 종목들이 좀 강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유비코스 홀딩스는 무려 6%나 좀 올랐고 유비코스도 괜찮았고 이노와리스가 제가 조금 이따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발표가 됐거든요. RF텍은 이제 4% 넘게 빠지긴 했는데 이제 뭐 댓글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그 CB 물량들이 많이 있는 것 때문에 이렇게 급등락을 많이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저는 오늘도 조금 추가 매수를 했고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이제 하락을 해가지고 비중을 많이 실는 그런 시나리오가 이제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G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도대체 5G가 언제 오르냐 이러다가 뭐 반도체도 지금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고 2차 전지도 이렇게 많이 오르는데 언제 5G가 오르냐라고 답답하실 분도 계시고 반도체랑 2차 전지 5G 이렇게 분할로 해가지고 비중을 이제 각각 똑같이 들어갔더라면 가장 좋았겠지만 이미 올라버린 주식을 이제 따라서 사는 것도 물론 이제 추세 매매 관점에서는 단기간의 수익률을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 저는 이 5G가 앞으로 한 2분기, 3분기에는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뭐 몇 퍼센트 수익을 가져가나 아니면 몇 달 뒤에 그만큼의 수익률을 가져가나 어차피 조삼모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팔고 그러기보다는 그냥 진득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산 종목들을 그냥 계속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좀 이제 매매한 종목 중에서 LGU 플러스를 좀 전량 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매수를 했던 이유는 아르프가 좀 증가, 그러니까 5G 가입자 수가 좀 증가를 하면서 아르프가 좀 증가를 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5G 가입자 수가 생각보다 이제 11월, 12월 달 들면서 많이 증가 추세가 조금 줄어들었죠. 그러면서 이 어떤 상승의 모멘텀을 좀 잃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에 약간 매도를 했고 그 금액을 이제 RF텍 쪽으로 이제 옮겨가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뭐 저의 아이디어가 앞으로 이제 맞을 때 틀릴지 여기서 뭐 다시 급등을 계속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아무튼 저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것이 주식 투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저의 아이디어가 맞는지 틀린지는 몇 달 뒤가 되면은 알 수 있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노아리스 실적이 굉장히 좀 괜찮게 나왔는데 뭐 다른 RFHIC는 예상 컨센보다 좀 잘 안 나온 반면에 뭐 많이는 아니고 한 8억 원 정도가 좀 잘 나왔죠. 그래서 매출액은 비슷한데 좀 그 영업이 컨트롤을 좀 잘 한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2020년에도 지금의 성장률을 좀 당분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뭐 반도체 오른다고 막 따라서 그렇게 사는 것보다 그냥 확실히 앞으로 2분기, 3분기 실적이 좋아질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2020년에 매출이 최소 50% 이상 증가할 종목인데 여기서 끝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그냥 느긋하게 기다리시는 주식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5G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런 어떤 기다림의 그 미덕이 조금은 필요한 시기인 것 같고 지금부터도 앞으로 한 며칠 정도는 조금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죠. 뭐 1, 2%, 3% 넘게 이제 조정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게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좀 여유 있는 마음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노얼스가 이제 배당을 주는 종목이 아닌데 한 2% 넘게 이제 배당을 줘서 그것도 상당히 이제 주주 입장으로서는 기분이 좋은 그런 측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지수가 하락한 이유랑 그리고 5G 급등을 기다리며라는 그런 5G를 가지고 있는 주주 입장에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